네, 10월 16일 목요일 코인 마켓워치 시작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미정부의 셧다운이 3주째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파월 의장의 발언까지 혼란 속의 암호화폐 시장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중요한 이슈가 있는지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두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블록체인 투데이 이은주 기자 그리고 톱데일리 강승혁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주요 코인의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큰 산을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여태까지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도 그리 좋지 못한 이 비트코인 흐름,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예, 지금 그 불안정한 어떤 백척간도의 상황이다. 비트코인이 네. 어떤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올라왔다. 좀 어떻게 뭐 기준금리 뭐 인하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시장은 이렇게 좀 어수선한 모습을 보일까? 그러니까요. 네. 예, 보면요. 예,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제 그 연준의 보유 자산을 줄이는 양적 긴축이 곧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예, 자본시장 내 유동성 긴축 조짐들이 일부 보이기 시작을 했고, 네, 근데 신규 채용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네. 예, 근데 이는 모두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향후 기준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신중할 염두를 보였고, 인플레이션과 고용 악화 리스크를 저울질하는 이제 리스크 균형을 토대로 뭐 지금까지 해왔듯이 뭐 이제 그런 고용이나 이제 인플레를 함께 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지속한다는 얘기죠. 네. 예, 그런 방침을 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둘기적 발언에도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혼조세를 나타내고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도 제한적인 모습인데요. 그렇게 보통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좀 시장이 환호하고 다시 한번 가자 롱롱롱 외치는데 예. 그러지 못한 형국이잖아요, 지금. 예, 그렇죠. 예전 진짜 몇 년만 하더라도 기준금리 인하 뭐 파월이 뭐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네. 바로 이제 반응을 하고 그런 좀 모습과는 좀 상반되는 모습인데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갈등이 아직도 교착 상태인 가운데 근데 이제 협상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이제 부딪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국채 가격이 어떤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양적 긴축이 끝났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양적 완화를 뭐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연준이 그 지급 준비금을 채우지도 않은 상황이고요. 네. 이제 비둘기였다가 이제 매파 이제 다시 이제 긴축을 할 가능성도 하다고 이제 보입니다. 네, 파월 의장이 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래 아직도 우리는 주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비둘기였다가 갑자기 매파로 변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존재하는 거군요. 예, 계속 이제 연준 이제 앞선 FOMC에서도 네. 뭐 연준 의장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좀 매파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그런 지표들을 봤을 때 좀 그런 일부 완화적인 워낙 풀린 유동성이 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근데 고용도 지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비둘기적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네. 그 이런 불확실성을 또 키우는 것은 좀 지난 15일에 장마감을 할 때쯤이었어요. 네. 미국 장마감 할 때쯤에 트럼프가 이제 뭐 그 중국이 이제 대두 이제 콩을 사지 않는 것은 이제 경제적으로 적대행위다. 이게 지난주에 그 네. 추석 연휴 때 얼마나 투자자분들 그 트럼프발 어떤 리스크로 참 많이 고초 겪으셨을지. 미중 무역 분쟁이 갑자기 심화되면서 힘들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연장성산으로 또 이제 그런 콩을 사지하는 것은 경제적 적대행위다라고 발언을 해서 또 양전 직전이던 자산들이 어떤 다시 낙폭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IMF는 이제 무역 불확실성과 재정 및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게 세계 경제 리스크가 여전히 하방 요인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을 했고요. 그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의 한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은 내년 경제가 장기간 약세를 지속하는 울퉁불퉁한 착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강연에서 얘기했습니다.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약간 울퉁불퉁하게 착륙할 거다. 예, 그렇죠. 아하. 비포장도를 달리듯이. 네. 네, 그래서 JP 모건의
그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또 실적 발표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최근 서브프라임 대출업체인 트라이컬러 그리고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인 퍼스트 브랜드의 파산을 언급하면서 이는 이제 신용 과잉의 초기 신호다. 왜냐하면 이제 그 어떤 그림자 금융에서 이제 사모 금융으로부터 일으킨 게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보이지가 않고 그게 이제 파산으로 또 이어져 가지고 이제 JP모건도 이 업체랑 연계해서 어떤 파산 때문에 좀 피해를 입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회장이 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JP모건 그 정말 미국 투자은행 중에 또 이제 으뜸 아닙니까? 그쵸. 근데 이런 손해를 입었어요. 아. 이런 부분을 또 언급을 하면서 뭐 이런 게 뭐 경기 침체가 올 경우에 뭐 더 많은 신용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그런 이제 하나 터지면 뭐 그 하나만 끝나겠느냐? 연쇄 작용이잖아요. 예, 그렇게 뭐 얘기를 할 수 있듯이 비유를 어떻게 했냐면 이 바퀴벌레 한 마리 나오면은 더 나온다. 그러니까 예, 그 정도로.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신용이 과잉이다, 뭐 유동성이 정말 그렇게 많이 풀렸다 그런 이제라고도 했는데요. 네.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이런 글로벌 경제 동향과 비트코인 그런 시세가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시세는 이제 1억 7천만 원대로 여전히 강하지만은 고점 근처의 어떤 불안정한 균형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네. 예, 이제 온체인 분석 업체 글래스노드에 따르면은 네, 이제 잠시만요. 네, 이번 주 15일까지 ETF 투자자들의 이제 누적 순 흐름이 이제 2,300K BTC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는데 네. 이는 공황 상태보다 망설임이 보인다라는 해석입니다. 예, 파월의 발언에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대규모 청산 사태가 이제 글로벌 경제도 불확실성 확대로 기관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어떤 가격만 이제 버티는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 동안 이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바이낸스의 그 선물 시장 중 이제 관련 지표 중에 이제 비트코인 변동성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지수를 보면은 지난달까지는 30을 유지했던 그런 지수가 대규모 청산이 발생한 지난 10일부터 네. 40대 중후반을 기록하고 있고 이제 최근에 한때 50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는 보통보다 높은 좀 불안정한 구조로 보이는데요. 네. 이제 평가가 되는데 이제 시장이 좀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출렁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나옵니다. 네. 이 관망세와 함께 변동성까지 크면서 좀 다소 불안한 시장이고 좀 잔잔한 시장이면서도 또 불안한 시장. 좀 네. 어지러운 시장이라 할 수 있겠는데 비트코인 관련해서 또 다른 이슈 없었습니까? 비트코인도 이제 관련해서 또 다른 이슈는 네. 이제 피터 틸 그러니까 이제 팔란티어 아. 투자하신 분들은 네. 익숙하신 이름일 그렇죠. 텐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피터 틸 회장이 그런 이제 예전에 그 페이팔 마피아 이제 그 일론 머스크랑 페이팔 함께 창업하고 예, 그런 이제 팔란티어까지 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어떤 상승의 자본을 몰고 오는 그런 아이콘이다. 뭐 이렇게도 인식하실 텐데요. 그렇죠. 이분이 디지털 자산 이제 분야까지 좀 약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네. 예, 디지털 이제 자산 제도권 편입이 이제 ETF뿐만 아니라 핀테크 기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예,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은 이제 피터 틸이 후원한 금융 서비스 기업 에레보르가 최근 미국 통화감독청 OCC로부터 최근 예비 은행인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네. 예, 이제 미국 감독청 이제 관계자는 이제 허용되는 디지털 자산 활동이 안전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수행이 될 경우 연방은행 시스템에 그렇게 편입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데에서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네. 이는 어떻게 보면은 행정부가 이제 그런 디지털 자산을 어떤 제도권에 편입하는 그런 이제 뭐 긍정적인 시각이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에레보르는 이제 규제가 강화된 환경에서 이제 그 예전에 SBV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라고 있죠. 이제 그 은행이 이제 크립토 친화적인 은행을 표방을 했는데 근데 이제 어떤 이제 그런 대출 자산에 좀 불안정으로 파산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예, 예. 근데 이제 예, 그런 규제가 강화된 환경에서 이제 네. 전통적인 자본시장 접근이 어려웠던 이제 초기 스타트업의 주요한 자금 공급원이 되겠다. 이런 것을 이제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크립토 친화적인 은행으로서 2023년 예, 그런 공백을 메우는데 이제 예, 좀 도움이 됐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일론 머스크와 함께했던 그런 피터 틸이 이런 네. 그
투자에 참여한 그런 은행이 이제 그렇게 제도권이 편입이 되면서 이제 그런 뒷배에 있다라는 그런 피터티 뒷배에 있다라는 점이 이 디지털 자산 분야로도 그의 이너서클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머스크와 함께 이 페이팔 마피아로 불렸던 피터 틸이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머스크가 좀 비트코인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둘의 좀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머스크는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도 X를 토대로 원앱으로 만들어서 네. 그런 하나로 이제 그런 토큰을 통해서 어떤 전방위적인 그런 미래의 그런 흐름들을 다 이제 X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해야겠다 이런 전략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X가 잘 되면 피터 틸도 언젠가 근데 그들은 어떤 사상이 비슷하니까 만나는 교차점도 어떤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테크 친화적인 분들은 네.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그런 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이제 통화감독청에 이제 국가 신탁회사 인가를 신청을 했고 이 서클하고 리플랩스도 유사한 면허를 신청을 했는데 네. LF로가 더 빨리 인가를 받았다는 점은 미 당정이 핀테크 및 블록체인 뱅킹을 보다 지지하는 것 아니냐. 앞선 통화감독청 이제 관계자의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런 좀 전향적인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관련된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이은주 기자, 이 온체인 데이터상 비트코인의 거래 흐름 어떻습니까? 네, 사실 좀 부정적인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진짜요? 네. 고래들이 또 다 팔았나요? 네, 아직도 고래들 같은 경우는 좀 매도세를 강하게 실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표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간밤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순유출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총 1억 400만 달러가 유출세를 기록이 됐고요. 그 전날에 좀 소폭이지만 유입이 됐다가 네. 하루 만에 다시 순유출로 돌아선 점은 좀 비교적 아쉽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러게요. 그래도 긍정적인 건 미국 증시에서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기업 실적들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네. 증시는 빅테크 위주로 여전히 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의 실적이 엄청 잘 나오잖아요. 너무 잘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제가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 미국 기업들의 긍정적인 호실적과 함께 미증시 3대 지수가 지수 방어를 잘 나서 준다면 네. 우리 시장도 충분히 반등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분위기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기업들의 실적 계속 같이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주식 쪽에 조금 더 자금이 몰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간밤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디지털 펀드 쪽으로는 좀 유출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온체인 지표들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비트코인의 조정이 사실 단순한 숨고르기보다는 좀 바이낸스발 매도 압력이 좀 핵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도 좀 어떤 분께서 댓글로 왜 바이낸스 거래량만 체크하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사실 이번 하락 자체가 바이낸스 발 하락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바이낸스 거래소에 좀 집중해서 데이터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조정장이 결코 사이클의 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조정장으로 끝날 것이다라는 그런 근거 데이터들까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데이터네요. 네, 일단 지금 보시는 거를 보면은 네. 이 코인베이스의 온체인 데이터를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프리미엄이라는 건 거래소 안에서 실제 글로벌 가격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면 원화 가격이 달러 가격보다 비트코인이 더 높은 가격에 팔리는 것을 의미를 하고 미국을 대표하는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도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미국에서 비트코인이 더 비싸게 팔리고 있다라는 지표고 그만큼 미국 안에서 프리미엄이 많이 붙으면 긍정적으로 미국 시장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가 있어요. 네. 다만 최근에 여전히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플러스기는 합니다만 그 폭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시장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예전만큼 막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네. 이런 거에 비해서 지금 바이낸스 쪽을 보면은 펀딩 레이트가 4거래일 연속으로 숏 포지션이 강하게 캔들로 나와 있는 상황이죠. 네. 여전히 시장 투자자들이 강력하게 시장의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펀딩비 자체가 투자자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다른 거래소들은 지금 전부 다 펀딩비가 플러스로 전환이 된 것에 비해서 바이낸스는 여전히 4거래일 연속 강하게 숏 포지션에 대한 트레이더들의 관망이 심하게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단기 하락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또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볼 지표는 바이낸스의 펀딩 비율 추이인데요. 이게 테이크업 바이 셀 레이시오라고 해서 시장가로 매수량이 많냐, 매도량이 많냐를 체크하는 지표예요. 네. 근데 지금 이 수치가 무려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에는 공격적으로 매도 물량이 훨씬 더 많이 쌓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여서 네. 코인베이스 미국 쪽에서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낸스에서 보여지고 있는 트레이더들의 차트, 지표는 모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현재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대규모 청산이 있었는데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라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거래량 안에서의 네. 움직임을 봤을 때는 여전히 바이낸스에서 매도세가 강하게 조성이 되고 있어서 추가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사실 지금 사이클이 그렇다면 이대로 끝이냐라고 했을 때 네. 제가 아니다 말씀을 드렸죠. 그쵸. 단순한 조정의 일부다 설명을 드렸는데 네. 먼저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번 시장의 하락을 주도했었던 고래들의 세력의 움직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이 온체인 정리를 최종적으로 해드리면은 일단 펀더멘털 자체는 견조하지만 바이낸스 주도발 매도 흐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바이낸스 안에서 또 거래하고 있는 고래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한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보라색 캔들이 아주 강하게 나온 게 뭐냐면요. 비트코인을 10,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메가급 고래들의 아하. 매도량이에요. 10,000개를 가지고 있으면 메가고래가 메가죠. 되거든요. 10,000개. 지금 개당 10만 부럽다. 달러가 넘는데 10,000개 네. 이상이면 사실 개인보다는 기관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큰 상황이고요. 그렇죠. 재밌는 거는 이 비트코인이 대규모로 매도가 됐던 날짜를 보시면 네. 10월 7일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근데 비트코인이 강하게 하락했었던 게 지난 금토일이기 때문에 10일과 11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무역전쟁 발표하기 전에 이미 고래가 먼저 움직인 게 10,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수에서 확인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중국의 마음까지 이들이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를 그러니까요. 놓고 생각을 했을 때 상무부 관계자인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래들은 먼저 움직인다라는 것을 이런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 이들은 하락을 예측하고 미리 수익을 실현한 모습을 지난주 목요일부터 우리가 포착을 해볼 수가 있었고 그 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에 대한 발표를 했을 때 숏 포지션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대규모로 좀 매도를 걸었었던 네. 지갑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트럼프 내부자발 뭐 지갑이다라는 좀 추측들은 있긴 합니다만 네. 그에 앞서서 이미 대규모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은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대량으로 비트코인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돈이 먼저 움직이네요. 네, 스마트머니의 정말 전형적인 퇴장 패턴이죠. 네. 그들이 이렇게 시장을 팔고 나가면 결국 개인들이 그것에 대한 하락분을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는 그쵸. 상황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래들의 동향을 살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간밤에 이 고래들의 동향들은 어떤 쪽으로 좀 움직였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간밤에도 하이퍼리퀴드에서 활동하는 고래가 또 대규모로 비트코인 숏에 베팅을 걸어놨습니다. 얜 메가보다 더 큰 고래인가요? 네, 슈퍼 고래죠. 하이퍼리퀴드라는 이제 그 덱스 거래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래인데 이 하이퍼리퀴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숏 그리고 롱의 비율이 현재 현물가에는 굉장히 중요한 가격 지표로 적용이 되고 있어서 네. 저희가 하이퍼리퀴드 고래들의 동향들을 계속 살펴가고 있었는데요. 네. 일단 이 고래 같은 경우도 지금 레버리지 5배를 걸어서 비트코인 숏 포지션을 신규로 오픈을 했습니다. 이 포지션이 청산이 되려면 비트코인이 13만 7천 달러 선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정말 강하게 베팅을 하고 있는 고래의 출현이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좀 단기적으로 그 반등해주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주요 코인들 같은 경우는 숏에서 롱으로 포지션이 많이 전환되긴 했지만 네. 이게 초단기 지표로 봤을 때는 여전히 숏에 대한 강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숏의 비중이 57.79%로 과반수 이상을 넘은 상황이고요.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58%로 여전히 많은 트레이더들이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단순한 조정으로 봐야 되는지 긍정적인 좀 지표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봐야 될 지금만 것 봤을 같은데요. 때는 바로 좀 도망차 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인데. 네, 지금이 과연 위기일지 기회일지 추가적인 좀 이야기들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지금 10월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업토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운토버가 됐어요. 다운토버가 됐습니다. 네. 혹은 업토버인데 이게 업이 아니라 다 엎어버리는 업토버 아니면 없다 해서 업토버. 지금 이 업을 한국어로 다양하게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업토버가 될지 업토버가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네. 이 업토버의 결말을 지금 보시면은 지금 파란 색깔 선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5년의 상황입니다. 다만 주황 색깔 라인을 보면은 그게 2020년도 이후로 4년 동안의 평균 상승률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올해가 유독 다른 해보다도 훨씬 더 부진한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는 게 보여지죠. 그렇네요. 다만 과거 4년 동안의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 이게 10월 초반보다도 후반에 갈수록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가파라졌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만약에 초반에 이렇게 쭉 올랐다가 업토버가 내려가는 추세면 우리가 이미 중반까지 왔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네. 지난 4년 동안 또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 10월 중순까지는 큰 변동성이 없다가 15일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뭐 20%에서 평균적으로 많게는 25%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 시간으로 26일, 현지 시간으로는 이제 15일 막 지나가고 있을 텐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건 거래소 안에서 장기 보유자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재개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오. 있다라는 건데요. 다행이네요, 이 거래소 안에 물량이 없으면 결국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기존의 업토버가 10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테더라던가 서클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이 증가한다는 건 결국 우리 시장에 새로운 자금이 들어온다는 뜻으로 시장 안의 유동성이 증가된다는 의미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뭐 어제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좀 긍정적인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계속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통한 추가적인 유동성의 회복 기대감까지 겹쳐지면서 이 남은 10월 하반기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또 대규모로 매도를 하는 고래들도 있었지만 사실상 차트를 놓고 봤을 때 그럼에도 고래들은 모아가고 있는 모습이 지표에서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극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냐면 지난 2015년에서 2024년까지 네. 거의 10년 동안 고래들이 매집을 했던 비트코인의 물량이 90만 개였거든요. 네. 근데 2024년에서 2025년 현재까지는 그 물량이 지금 거의 300만 개 가까이 됐습니다. 야. 10년 동안 모아갔던 거에 거의 3배 정도가 지난 1년 동안 매집이 된 건데 네. 이제 이 안에는 기관들의 적극적인 매수 흐름 그리고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대규모로 자금 유입이 들어왔던 부분이 큰 힘이 되어졌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올해 안으로 비트코인의 이런 어큐뮬레이티브한 이렇게 지속적으로 축적해가는 고래들의 물량이 300만 개를 충분히 넘어설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결국 희소성에 기반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해주겠다라는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제 차트 분석과 함께 단계적인 좀 목표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차트상에서는 굉장히 좀 위태로운 구간에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상승 쐐기형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상승 돌파를 못 해준다면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좀 크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캡틴 파이빅 같은 캡틴 파이빅이라는 애널리스트는 이 쐐기 이탈을 하게 되면은 강한 조정 국면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비트코인 회의론자이긴 하지만 피터 브렌트 같은 경우도 단기 조정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정 시에 뭐 5만 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5만 달러요? 근데 이분은 늘 이러세요. 그래요? 그리고 맞춘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못 맞추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네. 업계에서도 크게 신경 쓰진 않지만 워낙 네. 이제 금 예찬론자이시기도 하고 늘 시장에 좀 부정적인 좀 발언들을 많이 내놓는 분인데 네.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저항선이 11만 3,500달러고 지지가 11만 2,000달러인데 여기를 만약에 우리가 지켜주지 못하면 추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시각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으면서 네. 지지선을
부분을 이탈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리고 바이낸스에서도 보신 것처럼 온체인 지표가 긍정적이진 않기 때문에 네. 단기 조정에는 계속해서 대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이제 단기 조정 시각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비트코인인데 하루빨리 이 저항선 돌파해서 상승 국면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확인해 봤고요. 이더리움 차트를 통해서 저희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그래도 잘 이렇게 버텨주고는 있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한 3%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좀 회복하긴 했는데 오늘은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거든요. 이더리움 좀 눈여겨봐야 될 이슈가 있다고요. 예, 그 물량 유통량 중 네. 40%가 사실은 이제 장기적으로 잠겨 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라면에 물 네? 너무 많이 넣으면 맛 없지 않습니까? 라면에 물을 많이 넣으면 맛이 없긴 하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비유를 하자면 네. 그런 이제 공급량 중에 40%가 이제 그렇게 유통에서 제외됐다는 거는 네. 라면이 더 뭐 짭짤해진다는 거죠. 네. 짭짤한 게 더 맛있죠. 아, 그렇죠. 그만큼 이더리움 가격이 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분석이 관련 커뮤니티에서 네. 어떤 투심을 강화하는 재료로 오. 작용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 이제 따져보면은 이더리움 트레저리 기업, 이제 그런 재무제표에 이제 이더리움을 편입한 기업들 71곳이 네. 전체 공급량의 3.4%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이들 기업은 이제 재무제표를 이더리움과 운명을 함께하니까 이제 뭐 팔지 않고 유동성을 계속 이렇게 팔지 않을 것이고 비트마인 같은 애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분은 계속 뭐 1만 달러 갈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ETF로 이제 또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투자하는 ETF가 또 7.3%의 그런 이제 그 이더리움 유통량을 차지해서 이를 합치면 10.7%가 됩니다. 근데 여기 스테이킹된 물량 29.5%를 합치면은 40%를 넘기게 되는데요. 네. 뭐 이렇게 스테이킹된 물량이 좀 높은 거는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 뭐 이제 그 나가는 이제 스테이킹을 해지하려면 거의 한 달 넘게 걸린다. 아, 그렇죠. 뭐 이제 탈주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군대랑 비슷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었어요. 그렇죠. 탈주가 불가능하죠, 이더리움. 솔라나는 아. 그래도 조금 탈주하기가 좀 예, 그런 얘기 쉬운데 했었죠. 네, 예, 이더리움이 맞습니다. 어렵다는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얘기도 또 기억이 나는데요. 네. 어쨌든 그런 물량이 거의 40%가 잠기면서 뭐 이제 디지털 자산 분석가인 크립토 구찌라는 분이 있거든요. 네. 이분이 SNS에 이런 데이터를 근거해서 이더리움 공급량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이더리움에서 이런 세 가지 공급 공백이 동시에 발생을 한 적은 없었다. 뭐 이런 시장 주기를 경험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네. 뭐 이런 이제 ETF나 이제 그런 비트마인 같은 그런 기업들의 출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환기하는 그런 이제 뭐 투심을 강화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뭐 이제 스테이킹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러면서 이제 역대 최대 기간 수요와 역사상 가장 작은 유동성에 기반한 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아, 최대 수요와 이 적은 공급량 예. 이게 가격이 상승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조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죠. 아.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다만 관련 매체들이 따르면은 최근에 어떤 급락 이후에 월요일에 이더리움 기반 ETF에서 약 4억 3천만 달러가 빠져나갔는데 네. 이는 급락 전에 8거래일 연속 20억 달러가 순유입된 점을 고려하면 아직도 유입된 더 그런 규모가 더 큽니다. 큰데,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추세 전환 신호보다는 좀 단기 변동성을 확대하는 그런 이제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요. 네. 또 이제 최근에 새롭게 생성된 한 이더리움 고래 지갑은 바이낸스에서 9개, 그러니까 1만 개 이더리움을 매입을 했는데 네. 이는 이더리움이 최근 고점 대비해서 9% 하락한 가격에도 이렇게 매집을 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파악이 되고 이 있습니다. 와중에 고래들은 저점 매수를 계속해서 하고 있긴 하네요. 아, 네, 그런 그분들은 움직이는 그런 그런 사이즈가 예, 크립토 네. 굿즈, 네, 네, 그런 지갑 자체가 다르니까요. 네. 네, 그래서 크립토 컨트 기고자인 아랍체인에 따르면은 이더리움 가격이 4,000달러에서 안정화되면은
안정화되면서 네. 바이낸스 내 이더리움 공급 비율이 이제 이번 주 0.33까지 하락을 했는데 이는 지난 5월 이후 최저치에 근접한 수치이고 이런 비율 하락이 장기 보유 및 스태킹으로의 이동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ETF에서는 유출이 나타났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더리움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더리움 온체인 데이터상에서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까? 네,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간밤 ETF 쪽으로 이더리움은 유입세를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래요? 다만 네. 현물 가격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하루 동안도 한 4%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결국 4,000달러 선을 다시 한번 내주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이더리움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슈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또 최근에도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이 신규 개발자 유입량이 지금 올해 들어서도 여전히 1위의 자리에 있다라는 보고서도 나왔는데 개발자가 생태계 안에 많다는 건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쵸. 이 가격에도 충분히 긍정적인 이슈로 우리가 풀이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 다만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좀 찬반이 나뉘기는 합니다만 이 4,000달러의 지지와 저항을 우리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또 4,000달러를 지켜주지 못한 채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한 전문가는 이번에 4,000달러에서 추가적으로 상단을 높여주기보다는 네. 한 번 또 3,000달러 선 구간까지 가격 되돌림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3,000달러 아래까지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 2,600달러가 저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매집 구간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대비해서 50% 넘게 또 가격 하락이 나오는 건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좀 구간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다만 추가 하락 이후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는데 그때 이더리움의 가격이 8,000달러에서 10,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른 전문가의 분석을 함께 체크를 해보면 4,200달러 선의 저항을 돌파를 해줘야 다시 한번 4,5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만약 지지가 붕괴되면 3,750달러까지 또 가격 되돌림이 나올 네. 수 있다라고 네.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딱 굉장히 중요한 구간대 가격 형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 4,000달러 선을 잘 지켜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여러분들도 좀 예의주시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리플은 3달러, 그리고 이더리움은 4,000달러. 이거를 잘 지켜줘야 되는데 이 흐름들 저희가 계속해서 가격 흐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확인해 봤으니까 리플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리플이요. 리플은 아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산을 그렸다가 되돌림 현상을 보였는데 지금 리플은 이게 뭐죠? 거의 지금 바닥을 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RSI 상에서도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면서 리플이 왜 이렇게 기술도 좋고 다 좋은데 힘을 못 받나 싶은데 어떤 이슈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예, 이번 달 이렇게 승인 여부가 이제 가시화될 걸 예상이 됐던 네. 이제 ETF 관련한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지금 미 정부 셧다운을 겪고 있는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이제 10월 18일부터 25일까지 현물 XRP ETF 승인 여부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이제 변동성, 근데 이제 동시에 기대감도 고조시키는 모습인데요. 네. 이제 그레이스케일, 카나리 캐피털, 코인시어스, 위즈덤 트리 등 주요 발행사들이 미국 정부 셧다운 기간 중 SEC의 일시적 동결 조치 이후에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예, 이제 트레이딩 뉴스에 따르면은 시장 전략가들은 SEC의 동결이 해제되면 XRP가 이제 연계된 ETF가 몇 주 안에 최대 1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유입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규모와 속도 면에서 이는 비트코인의 초기 ETF 붐에 필적할 것이다. 이런 희망론을 또 이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 ETF 때문에 사실상은 이 리플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컸었는데 네. 지금 막 셧다운 때문에 계속 밀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밀리고 있고. 그렇죠. 참 이게 그렇게, 좀 네. 힘듭니다. 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코인시어스 데이터에 따르면 10월 13일까지의 주간 XRP 관련 상품에서 6,160만 달러가 유입되면서 이제 18주 연속 순유입을 기록을 했는데요. 네. 이는 대형 투자자들이 ETF 승인 가능성에 대비해서 포지션을 구축 중인 것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원기옥을 그래도 모으고 있긴 하네요. 다행히. 예, 그렇습니다. 네. 예, ETF 스토어의 네이트 제라치 사장은 이제 이미 여러 발행사가 수정된 S1 이제 등록 서류를 제출했으며 이는
활성화의 필수 전조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예, 제라치 사장은 SEC가 업무를 재개하는 순간 뚝이 무너질 것이다. XRP는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후에 차세대 기관 투자자들을 연결할 다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오. 표현을 했습니다. 네. 예, 이제 또 코인베이스가 XRP ETF 승인이 예상이 되는 10월 25일에 4시간 동안 이제 시스템 점검을 이제 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근데 이게 뭐 꼭 일치하는 것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네. SEC의 예상 심사 기간과 이제 뭐 그게 일치하는 거 아니냐, ETF 출시 시나리오와 발맞춰서 좀 동기화 조치를 하려고 이렇게 시스템 점검을 하는 것 아니냐.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전망도 이제 막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이런 해석들 많이 나오지만 네. 반면에 이제 법률 전문가인 그렉 제탈리스라는 분은 이제 투자자들이 XRP ETF의 서류 제출 마감일을 최종 승인 날짜라고 잘못 가정하고 있다면서 네. 이는 절차적인 중간 단계일 뿐이고 SEC가 정상적인 운영을 재개하기 전까지는 실질적인 진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사실 이게 정상적으로 만약에 돌아갔으면 우리가 이제 ETF 뭐 승인 이 리플의 ETF 승인되고 막 저희는 막 5,000원 가고 살살 댄스 추고 막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데 사실상 셧다운 되면서 참 이게 다 밀리고 불확실성이 많아지니까 이런 또 ETF 승인에 대한 말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는 걸 할 수 있겠네요. 예, 지금 투자자들이 네. 지금 그런 비트와이즈나 이런 업체에서 XRP 어쨌든 SEC랑 뭐 계속 그 서류를 수정하고 이런 걸 보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뭐 그런 X에서 그 서류 그 표지 봐라 이거 수정한 이게 또 보냈다. 와 이거 어떻게 잘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보내는 건데. 그러니까요. 네, 그런 그냥 일련의 과정인 건데 네. 그만큼 되게 이젠 그런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플 확인해 봤는데 거래 흐름을 통한 전망 어떻습니까? 좀 많이 하락한 것 같은데 아직도 괜찮나요? 네, 사실 우리 최 기자님이 늘 뷰티풀하다라고 XRP 차트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쵸. 지금 조금 상황이 많이 좀 바뀌고 있는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좀 위태로운 구간에 계속해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긍정적인 강력한 호재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시장의 하방 압력 때문에 리플 계속 힘을 못 써주고 있습니다. 가격 전망 함께 차트 관점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일단 강력하게 좀 지지가 됐었던 추세를 좀 이탈을 하면서 지금 하락 패턴이 강력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2달러가 또 붕괴될 수 있다라는 네?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3달러에서 2달러까지 내려가요? 네, 지금이 아하. 이미 2.3달러까지 가격 하락이 아하.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오늘만 거의 5% 가까이 리플도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고 주간 단위로 놓고 봤을 때 16% 정도의 가격 하락의 리플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2.3달러를 우리가 지켜주지 못한다면 2달러까지 좀 붕괴될 수 있는 위험성이 현재 차트상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고 또 다른 차트 전문가의 또 분석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이 2.4달러의 지지선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이 2.36달러여서 해당 네. 지지라인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가 없겠고요. 이 2.4달러를 지지를 해줘야만 다시 한번 뭐 2.8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생기는데 네. 차트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다라고 여러 전문가들이 분석을 공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좀 ETF에 대한 호재 소식이 빨리 나와주는 게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긍정적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셧다운에 대한 위기감과 함께 추가적인 소식은 감감무소식인 상황이죠. 그래서 네. 조금 더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리플 같은 경우는 차트적인 관점에서 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유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리플 3달러 다시 돌아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주요 코인들의 최신 소식과 함께 거래 흐름 전망까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이 요청하신 코인을 소개해드린 코인 레이더 시간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인레이더 첫 번째 코인은요, 베라체인입니다. 어떤 분께서 신청을 해 주셨을까요? 우리 웰커미님 중에 ONSG222 베라코인이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베라코인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날 보통 우리
코인들이 이 아래 꼬리를 달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베라코인은 그런 모습조차 없었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하락폭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베라코인 어떤 코인이고 또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예, 베라체인은 이제 네. 사용자가 제공한 유동성과 네트워크 보안을 실치시키고자 하는 그런 유동성 증명 방식의 레이어 1 블록체인입니다. 네. 이 유동성 증명 방식이라는 이제 워딩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뭐 POS, 뭐 지문 증명,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기존의 이제 토큰들과는 다르게 네. 뭐 이제 스테이킹이나 단순히 컴퓨팅 파워에 대해서 검증인에게 보상을 이제 제공한 대신에 보상을 이제 생태계 어플리케이션에 제공하는 그런 유동성의 양과 질 그리고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방식입니다. 네. 예, 바이낸스는 그런 베라체인의 시드 태그 지정을 삭제를 했는데요. 이는 프로젝트 성숙도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이제 해석이 나오고요. 네. 예, 바이낸스가 이제 이런 태그를 뗐다는 거는 위험 감소 및 유동성 접근성 이전 개선과 관련이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이제 베라체인은 게이트.io와 이제 비트겟에서 중앙화 거래소 기반의 이제 스테이킹을 시작을 했고 이제 바이낸스도 금방 뒤따를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는데요. 네. 예, 뉴욕에서 열린 해커톤 대회는 뭐 베라체인의 유동성 증명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디파이 구조를 개발하고자 뭐 120개 넘는 팀들이 모였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중앙 집중 플랫폼과 탈중앙화 금융 양측면을 공략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자칫하다가 그런 중앙화 거래소들에 대한 이전도가 높아지면은 탈중앙화 브랜딩이 희석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내년 1분기 유동성 증명 방식에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을 추가할 것으로 또 알려졌는데요. 네. 이제 뭐 스테이킹을 타면은 뭐 이자는 받지만 근데 이제 그런 처분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유동성이 묶이게 되죠. 예, 근데 이제 네. 대신에 스테이킹을 하면 토큰을 주는데 이걸로 뭐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뭐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단점을 좀 보충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인데 이런 부분이 어떤 유동성을 파편화할 수 있다 이런 위험도 있습니다. 뭐 성공 여부는 그런 디앱의 통합, 특히 유동성 증명 시스템을 통합한 디파이 프로토콜, 돌로마이트 이런 부분에 달려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베라코인이 어떤 코인이고 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셨는데 댓글에서는 베라코인 하니까 베스킨라빈스가 생각나셨나 봐요. 무슨 레인보우 샤베트요, 엄마는 외계인이요, 아몬드 봉봉이요. 어떤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베라에서? 저는 무조건 레인보우 샤베트. 아, 레인보우 샤베트. 네. 이 베라코인, 레인보우 샤베트처럼 조금 좋은 흐름, 온체인 데이터 네. 상에서 나타나고 있나요? 네, 제가 이거 예전에 말씀드릴 때도 베라체인 로고가 곰돌이여서 너무 귀엽다. 그래서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번 하락 때 엄청난 가격 빔을 맞았습니다. 하락빔이 그러니까요. 나타났는데 네. 이 밑꼬리가 달린 지금 차트 그림을 보시면 이게 2달러 위에서 거의 3달러 부근에 있었던 가격이 순식간에 0.2달러까지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을 때 이때 우리 청산이 나왔을 때 일부 알트코인들이 제가 80%에서 90%까지 하락한 종목들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네. 베라체인이 이제 그 중에 하나였고 물론 아. 일시적으로 바로 가격이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네. 순간적인 가격 청산과 함께 엄청난 이 급락이 이날에 나왔었습니다. 네. 때문에 베라체인 같은 경우는 이미 상장 이후에 굉장히 좀 힘이 없이 시들시들해져가는 구간이 있었는데 또 조금 오랫동안 횡보를 하는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가 이번에 또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차트가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원화마켓 기준으로는 2월 정도에 한국에 상장이 됐어서 최근에 상장된 코인 중에 상당히 관심을 받았었던 종목인데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예상 지지선도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5달러를 좀 돌파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차트 분석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현재 가격은 지금 어제 하루 동안만 하더라도 8%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1.8달러까지 내려간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좀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베라체인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다음 저희가 살펴볼 코인은요, 오픈레저입니다. 오픈레저. 손가혜님께서 오픈레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픈레저도 이게 흐름상 전체 흐름상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0.34%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오픈레저 어떤 코인이고 최근에 또 어떤 소식이 있었습니까? 예, 오픈레저는 이제 인공지능 블록체인 프로젝트, 그러니까 핫한 키워드들이 두 개죠. 인공지능 블록체인. 아, 예, 둘 다 있네요. 인공지능, 블록체인 둘 다 있는데 가격은 핫하지 않네요. 예, 그렇죠. 딱 맞습니다. 아하. 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보면은 네. 기존에 이제 그 현실에 있는 강력한 경쟁자들, 이제 그런 부분과 네. 그런 기업들과 대적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어떻게 된가 보면은 이제 오픈레저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제 기여하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주면서 뭐 AI 모델들이 그런 데이터들을 사용할 때 네. 뭐 기여도들을 투명하게 이제 기록하고 보상 분배를 또 나눠주면서 그런 유동성을 이렇게 활성화하는 구조를 지향을 하는데요. 네. 이는 기여도 증명 (POA) 방식으로 불립니다. 저 이런 방식 알아요. 야퍼 코인 이런 거 아니에요, 맞죠? 아, 예, 그 커뮤니티에서 네네. 이제 보상으로 제공하는, 네. 네, 되게 해박하신. 감사합니다. 예, 오픈레저는, 네, 생태계 유동성 강화, 뭐 이제 토큰을 이제 시장에서 매입을 직접 하는 바이백, 그리고 이제 네. AI 제품, 뭐 트러스트 월렛을 뭐 AI 블록체인 지갑으로 만든다, 이런 얘기도 발표를 했고요. 어허. 예,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중심의 그런 야퍼 보상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오픈레저 팀은 2026년 프라이빗 테스트넷에서 퍼블릭 메인넷으로 전환을 하고 커뮤니티가 훈련한 AI 모델을 배포할 수 있는 그런 AI 시장, 마켓플레이스를 함께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탄탄대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네. 근데 이제 기여도 증명 방식이 개발자, 데이터 제공자들에게 정말 소구할 수 있느냐, 그래서 광범위하게 채택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토큰의 시세도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뭐 실제 AI 모델의 사용성, 데이터 품질의 보증, 그리고 사용자 확보 기술, 뭐 이런 생태계 실행력이 정말 이제 그런 플랜대로 실행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인데요. 기술력은 좋은데 아직까지 뭐 그렇게 막 실행성이 입증이 안 돼서 네. 입증이 안 됐다 이런 거죠. 예, 기존에 얼마나 많은 그런 앱들, 뭐 이제 블록체인 사용 D앱인데 뭐 그런 앱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네. 오픈레저는 최근에 센스맵이라는 이제 분산형 지도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제 네. 사용자들이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에는 뭐가 뭐 맛있고, 맛집이 있어요. 예, 뭐 그런 오. 정보들, 생생한 네. 정보들 기록하면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보상을 주고 뭐 네. 이런 시스템이죠. 뭐 그런 사용자들이 뭐 안전 정보, 뭐 소음 수준 이런 것들 다 기록하면 그런 뭐 지도가 더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정말 그렇게 사용자들이 엄청 그렇게 들어와서 네. 그걸 다 하면은 그걸 뭐 구글맵 뛰어넘는 그런 지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은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네. 근데 이제 그런 블록체인 상에서 그런 평판 시스템, 그런 검증자 뭐 리뷰를 통해서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구글 지도, 근데 이런 중앙화된 대안이 너무 강력하죠. 저도 해외여행 가면은 꼭 구글 지도 좀 사용하는데 그쵸. 이미 축적된 그런 인적 네. 이런 데이터들을 특히 오픈레저의 오픈레저의 센스맵을 사용할 그럴 소구력이 있느냐, 뭐 이런 건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만약에 센스맵이 구글 지도보다 이 사용력이 좋아지면 이 오픈레저도 가격이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이 점은 조금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픈레저의 이 거래 흐름과 전망 어떻습니까? 네, 사실 어제 저녁까지만 하더라도 오픈레저의 가격 자체가 사실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래요? 반등을 해줄 것 같은 그런 기미가 여력이 있었는데 네. 일단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좀 7% 정도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중요 지지선을 현재는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네. 이 0.4달러만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줬어도 전고점인 1.5달러까지의 가격 반등이 충분히 가능한 상승 추세 구조가 포착이 되고 있었는데 네. 오늘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지금은 0.4달러를 이탈하고 0.37달러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때문에 단기적으로라도 이 중요한 지지라인인 0.4달러를 회복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해당 부근에서 유의미한 지지가 나오게 됐을 때 다시 한번 1.5달러까지 추가 상승에 대한 여부가 열려 있다라고 하니까 0.4달러를 기준으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영이가 손든 차트를 기대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픈레저 저희가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스텔라 루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텔라 루멘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네, 확대를 해보면 스텔라 루멘도 이게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상황인지라 오늘도 지금 거의 이 알파스퀘어 상에서는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스텔라 루멘 어떤 코인이고 또 무슨 이슈가 있었죠? 예, 차트를 방금 봤듯이 네. 좀 약간 앞서 말씀 주신 그런 리플과 좀 비슷한 모습.
약간 그렇게 저는 보이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스텔라룸에는 리플에서 하드포크에서 개발된 디지털 자산입니다. 네. 빠르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국경간 거래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그런 분산형 네트워크, 결제 네트워크. 네. 그래서 뭐 즉각적인 글로벌 결제를 지원하고 네, 안전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뭐 리플과 유사한데 뭐 스텔라룸에는 개인 간의 거래, 리플은 이제 기업 간의 송금에 아하.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이제 스텔라룸에는 뭐 기존의 작업 증명이나 지분 증명 대신에 SCP라는 독자적인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요. 네. 뭐 노드가 되기 위해서 그런 사용자한테 금전적 인센티브를 뭐 제공하지도 따로 않고 뭐 재단이 좀 중앙화된 주체로서 네트워크를 통제하는 만큼 어떤 재단의 퍼포먼스가 토큰 가치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지난 14일에 글로벌 자산 용사의 위즈덤 트리가 유럽 전역에서 스텔라룸인을 실물 담보 형태로 추종하는 상장 지수 상품을 출시했는데요. 네. 이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알트코인까지 확장해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선보인다는 전략입니다. 네,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을 담보한다는 거는 그만큼 프로젝트 목표가 좀 가시성 있게 실현되고 있다는 자신감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스텔라 개발 재단의 사장 겸 최고 성장 책임자는 뭐 이제 그 유럽 최대 은행 중 하나인 산탄데르의 국제자문위원회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네. 스텔라룸의 시세는 과거 리플과 커플링된 양상을 보였는데 이런 리플의 ETF 출시미 그런 송금 생태 확장과 발맞추는 모습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아, 그러게요. 지금 제가 차트를 보니까 리플 차트 보는 것 같기도 한데, 스텔라룸엔 온체인상 어떻게 보여집니까? 네, 일단 가격 측면에서는 좀 두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을 기준으로 추가 상승을 해줄 것이다라는 의견과 함께 네. 또 하락에 대한 전망도 있는데 짧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핵심 지지 구간이 지금 0.32달러인데 지금 가격이 딱 0.32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지지만 잘 나와주더라도 1차 목표 저항 구간인 0.4달러까지의 가격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네.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도 에너지를 계속해서 축적해가는 거래량은 감소되고 구조가 안정적으로 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분석이고 네. 다만 반대로 조금 더 긴 흐름의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이게 고점 찍고 내려오고 17년도, 21년도, 지금 네. 24년도의 차트가 정말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반복되네요. 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0.1달러까지의 가격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앞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0.4달러까지 가격 회복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이 연간 차트로 놓고 봤을 때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윤주 기자, 강승혁 기자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코인 마켓워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